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가 뭔지,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어떤 온라인으로 하는 유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반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상품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해 보기도 하고, 또 그 판매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근마켓에 여러분이 필요한 상품을 사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사고 파는 개념의 당근마켓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 마트에 가서 상품 사는 것만큼이나 어떤 상품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익숙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 전제하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어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적인 측면에서 전자상거래가 뭔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전자상거래로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오프라인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자상거래를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쇼핑몰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럴 때,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랬을 때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ssg.com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데 쇼핑몰에 이제 되어 있는 쇼핑몰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온라인 쇼핑몰이 다른 어떤 오프라인 쇼핑몰하고 조금 다른 게, 다른 서류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왜냐면 그 특이한 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은 조금 어떤 상품 대금에 대해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 시 상품, 자기가 지불한 상품 대금이 안전할까, 내가 상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담보돼야 된다는 것이 좀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유통에 있어서 오프라인 그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거래를 하게 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달리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류들은 다 비슷한데, 어떤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대금 결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이러한 부분에 어떤 특별한 그 서류가 필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소비자들이 대금을 지불하고 제대로 상품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의심이 가잖아요. 그 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정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사생활 침해는 뭐 다른 보안 시스템이 있는 거고, 어떤 대금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안상으로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한 어떤 필요하다. 어떤 대금 결제에 대한 담보, 이런 부분이 다른 오프라인 유통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뭐 이런 데는 수수료가 대단히 비싸요.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그 상품 판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에 협력업체가 돼서 납품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럴 때 수수료가 25%에서 35%로
수수료가 되게 높다 이거죠.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높은 것도 있지만 되게 조금 저렴하다. 그래서 쉽게 접근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도 뭐 옷을 동대문에서 띄어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쇼핑몰에 입점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때 온라인 쇼핑몰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여러분들이 많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가 거기 거래하는 사람의 네이버에 한 5%에서 6%만 주면은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판매자 입장에서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는 25에서 30% 줘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가격을 더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더 싼 거는 카카오톡, 뭐 3.5%. 요즘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카카오톡에 보면 생일날에 뭐 조회가 되듯이 선물하기 기능, 이런 쿠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오프라인 시장 거래보다 온라인 상거래가 점유율이 더 높고, 또 온라인 상거래 중에서 지금 어떤 모바일로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더 많아지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메프도 수수료가 13%지만, 근데 여기 SSG라든지 롯데온, 그러니까 롯데온, 그러니까 SSG는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하고 있는 쇼핑몰이죠. 이러한 종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데는 수수료율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수수료나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어떤 상거래를 하면 어떤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예, 물론 이제 온라인 쇼핑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뭐 하지만, 전자상거래와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쇼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를 뛰어넘는 어떤 비즈니스, 그 온라인으로 하는 비즈니스까지 확장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전자상거래다. 그럴 때는 전자상거래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미국의 어떤 국립연구소에서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 온라인 상거래가 됐는데, 실제로 전자상거래가 온라인으로 하는 상거래가 이렇게 뭐 좀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된 거가 93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기술의 출현으로 어떤 인터넷이 보급이 확산되면서 웹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화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개념이 기업과 개인 거래로 어떤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자상거래 개념이 통신적인 측면, 비즈니스적인 측면, 서비스적인 측면, 온라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는 비즈니스 트랜지션과 작업 흐름의 자동화 기술을 응용해서 하는 거고, 어떤 서비스 측면은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전달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회사, 소비자 관리 등에서 서비스 비용이 어떤 이상적으로 절감해주는 수단으로서 전자상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개인, 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소비자부터 시작한 것이 그렇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자상거래는 조직과 개인 간 또는 조직과 조직 간의 상품의 유통 관련 정보의 배포, 수집, 협상, 주문, 납품, 대금 지불 및 자금 이체 등 상호 간의 상거래상의 절차를 전자화된 정보로 전달하는 온라인 상거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이체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또 월드와이드 웹의 어떤 그런 기술의 발달, 개인용 PC의 보급, 그다음에 통신의 발달, 그다음에 핸드폰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 피크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장 배경을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개방성이 있다. 전자상거래는 개방적인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편제성이다. 편제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장소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쌍방향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성. 그리고 비용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전자상거래는 부대 비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교통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절약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의 제약이 제거. 사실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사실 뭐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밤에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 특히 비 오는 날 특히 더 잘 된다고 하잖아요. 비가 그리고 폭설이 있다. 그러면 뭐 오늘 전자상거래가 폭주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 어떤 용이하게 하는 거고 정보 교환 지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그 발전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뭐 이런 용어로서 4A라는 개념은 이제 이건 뭐 전자상거래가 어디서든지 어느 상품이든지 언제든지 어떤 어느 사이트에서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 다 아는 거겠지만 전자상거래 긍정적인 특성은 기업과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먼저 기업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스럽다 이거죠. 주문이 뭐 24시간 받을 수 있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할 수 있으므로 어떤 도매 소매 기능이 없이 제조업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운송비라든지 매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판매 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정 운영비와 간접 비용이 전달하는 거죠. 매장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고정비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충분히 비교 구매를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퇴근하고 와서도 볼 수 있고 어떤 시험도 그러니까 시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입수가 용이하다. 추가 정보.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 요즘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이 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전자상거래는 어떤 인프라 접근이 안 되면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결여될 때 좀 어려운 점입니다. 보안 및 인증기술이 좀 미비되어 있으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보호창가 좀 담보가 좀 덜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의 침해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어떤 개념을 보면은 구조화된 전자상거래 개념,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 개념 이렇게 뭐 나눠서 보면은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라고는 표준화된 거래 형식과 데이터 교환 방식에 따라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 어떤 B2C 쉽게 얘기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온라인 쇼핑몰 개념이 아니고 전자우편이라든지 전자 게시판과 같은 조금 거래 당사자 간의 1대1로 하는, 그 다음에 특정한 표준 없이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거래 대상 객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좀 구분해 보면, 인터넷 쇼핑몰은 상품을 파는 어떤 전자상거래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인터넷 이용 가능성과 많은 사용자, 저렴한 구축 비용 등으로서 활발하게 어떤 보급이 되는 것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것은 개인과 소비자가 하는 B2C형과 기업과 기업을 하는 B2B형이 이제 기본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경매. 인터넷 경매는 실질적으로 공매 같은 시스템은 법원에 경공매가 있는데, 공매 같은 거는 전자입찰로 해서 인터넷으로 입찰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현장 입찰보다도. 그리고 인터넷 금융 분야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폰뱅킹을 통해서 널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보험 역시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보험 드는 경우가 오프라인보다 훨씬 많아진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보험 모집인이 그래서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에는 보험 모집인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보험 모집인이 뭐 사실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이것이 인터넷 금융으로 이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상품 중개 및 검색 기능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사. 인터넷 광고사는 뭐 배너 광고라든지 기업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 문자 메시지도 인터넷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사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만, 실제로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사는 주부들한테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슈퍼마켓에서 문자 메시지로 막 어떤 행사한다고 안돼 문자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뭐 어떤 여러분의 미용실이라든지 어떤 회원 가입이 되면 거기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언론 분야 역시 언론은 요즘에 이제 종이로 된 신문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서 비치용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신문을 본다라는 거는 거의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보는 사람이 거의 뭐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다 뉴스 방송 보잖아요. 물론 이제 집에서도 뭐 어떤 방송은 뭐 어떤 이제 요즘은 이제 YTN 뭐 이런 걸로 보고, 연속극 이런 거는 넷플릭스 이런 걸로 보듯이 완전히 이렇게 발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넷 물류 가지고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음식점에서도 일대 응? 단품도 배달이 되고, 어떤 백화점이나 뭐 슈퍼마켓, 마트만 배달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모든, 예전에 중국집 피자 가게만 배달되는데 모든 음식점이 다 배달된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와 이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전자상거래라고 하면은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어떤 전자상거래보다 광의의
전자를 통한 거래, 뭐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수주받는다고 하죠.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주문받는 거, 수주, 발주, 내가 어떤 전자상거래는 유통업체가 도매업체에게 상품을 발주, 그 다음에 결제. 그래서 그러니까 주문을 받고 발주를 하고 결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특정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가상 점포를 이용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어떤 상품에 대한 거래가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는 전자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이외에 온라인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고객 및 업체와의 관계, 정보 흐름을 일단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인터넷,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 고객 지원, 지식 경영, 원격 진로, 원격 교육 이런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네트워크 환경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어떤 이 비즈니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전자상거래보다 조금 광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한 지원 요소는 어떤 인적 요소, 아무리 이 비즈니스만 인적인 요소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판매와 구매 중개상, 그다음에 전문가, 관리자, 그다음에 공공정책 요소. 공공정책 요소는 어떤 여기에 말하자면 공공정책 요소는 요소들과 관련된 세금 과세 문제라든지 전자사명 등 이런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인 인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이러한 부분이 어떤 공공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방어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다음에 마케팅, 광고 요소, 공급 사슬 요소는 이제 물류, 배송 요소,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물류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하는 공급 사슬 요소는, 그다음에 마케팅 광고 요소는 어떤 온라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기반 요소로서는 공통 서비스 적인 요소 이외에 메시지 전달과 정보 유통 요소,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네트워크 출판 요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기반 요소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주요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주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용어적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 그다음에 고객관리 시스템, SCM 관리,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면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면 기업에서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 관련된 운영되는 시스템, 즉 기업의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어떤 자원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업 내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원관리 통합 시스템으로서 전산 시스템인데, 이게 전산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ERP 시스템이라고 한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고객관리 시스템, 주로 이제 어떤 고객이 있는 업체, 네? 유통업체라든지 또 제조업체에서도 도소매를 통한 고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제 고객관리 시스템인데, 이거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저,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 CRM 시스템은 일단 고객의 충성도 향상을,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 방법이나 기구를 지칭하는데 CRM의 핵심은 고객 정보 축적을 통해서 어떤 로열티, 우량 고객을 찾아낸 다음에 우량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객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 관리는 유통업체에서 여러 지점이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건 편의점이 CU가 10,000개 업체가 있어요. 10,000개 업체가 있잖아요. 고객 10,000개 업체는 각각의 점포에서 상품을 발주했을 때 그거를 물류창고에서 효율적으로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상품 공급망 시스템이 어떤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SCM이라고 한다. Supply Chain Management. 그래서 공급망을 시장에 맞게 최적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으로서 불확실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CU가 가맹점이 10,000개가 있는데 그 10,000개 가맹점에서 본부에 무엇을 발주할지 잘 모르는 거야. 그 10,000개의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 이러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의 이점은 비즈니스 시간이 확장됐다. 영업 시간이 뭐 어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아니라 직원들이 퇴근해도 수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래 기회가 증대되고 비용이 절감됐다. 고객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1대1 마케팅 활동에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가 향상된다. 고객 입장에서의 이 비즈니스 이점은 고객 입장에서도 역시 편리하고 의사결정력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기반 구조를 보면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정보화 기반 시설, 인터넷 망이 기본적인 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포함돼야만 어떤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 요소 기술로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이라든지 정보 전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 거고 기능적 요소 기술이라고 하는 보안 및 인증, 전자지불, 정보 검색을 위한 검색 시스템 이런 거가 되겠죠. 특히 구조적 요소 기술과 기능적 요소 기술을 정보 기술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요소는 뭐 공공정책이라든지 참여자, 기술 표준, 사회적 문화 요소 이런 것들이 전자 시스템의 이 비즈니스의 지원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 전자상거래 분류 코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특히 일단 표준 상품 서비스 분류, 그다음에 한국 표준 무역 분류 뭐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전자상거래 사업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사시라고 할 때는 컨텐츠와 커뮤니티,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해서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 문자, 오디오, 영상 등 형태의 무한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콘텐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구성원이라고 하는 부분,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죠.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를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업은 인터넷에서 쉽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소비자를 찾게 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이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이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향 통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축 절차는 뭐 당연하게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 기술로 전환해서 전자계 상거래가 된 다음에 그게 확장되면 어떤 이 비즈니스 단계로까지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구현 단계는 현행 업무를 전자화하는 단계에서 쭉 발전적으로 외부와의 업무 통합 단계까지 발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구축 형태 보면 전자상거래의 기본은 B2C 어떤 쇼핑몰이 되겠죠. 그래갖고 비즈니스 2C 기업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거. 그 다음에 B2B는 기업이 기업 간의 상거래. 그 다음에 B2G는 정부의 상품을 조달하는 거. 기업이 정부의 상품을 조달하는 거. 이런 정도가 B2C, B2B, B2G 이런 정도까지 이 용어를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자상거래는 조금 다르다. 안전성이 답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율이 저렴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수수료율도 낮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개념이 됐다. 전자상거래 개념이 뭐냐?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과 개인 간 또는 조직과 조직 간의 상품의 유통 관련 정보의 배포, 수집, 협상, 주문, 납품, 대금 지급, 자금 이체 등 상호 간의 상거래 절차를 전자화된 정보로 전달한 온라인 상거래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등장 배경은 실질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라든지 통신망의 발달,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핸드폰의 사양의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방성, 그다음에 편제성, 언제 어디서나, 그다음에 시간 공간의 제약, 상호작용, 저렴한 비용, 정부 간 지원 등으로서 어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이점은 기업 측면, 소비자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래 상거래에서도 일단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안전성, 보안 인증 기술의 어떤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만 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경매, 인터넷 금융 이런 부분까지 있다는 거고. 전자 상거래와 이 비즈니스, 전자 상거래라고 할 때와 이 비즈니스라고 할 때는 좀 개념이 이 비즈니스는 광의 개념이다. 광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전자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행위 이외에 온라인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고객 및 업체와 관계, 정보 흐름을 어떤 강조하는 개념인데 인터넷이라든지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 고객 지원, 지식경영, 원격 진료는 물론 교육 등의 공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점은 이렇게 있다.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의 이점 이런 거 있다는 거. 용어가 어떤 B2C는 전자상거래 어떤 쇼핑몰을 얘기하는 거고 온라인 쇼핑몰을 얘기하는 거. B2B는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하는 어떤 거를 B2B라고 하고 B2G는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를 B2G라고 한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